네, 오태훈의 시사본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30분 향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는 주간 정가 이슈, 한 주간 정치권 동향 짚어보는 정치 구말리 시간입니다. 시사인의 이수기 선임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행이 드러나면서 기강이 지나치게 해이해졌다 이런 비판이 야당 쪽에서 많이 나오고 최근에 여당 쪽에서도 좀 나오곤 있습니다. 이 의혹이 상당히 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겹친 상황에서 이게 불거져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 3년 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면 어쨌든 정권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않는 이상은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근데 실제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9주째 계속 하락세다라는 보도 나오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예전하고 보면 그 이명박 정부 때는 사실 소고기 협상 네. 잘못했다라는 거 하고 그래서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 있었잖아요. 그때를 그때 계기로 5월 해서 말이었습니다. 거의. 예, 그걸 계기로 해서 급속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세월호 네. 사건 벌어지면서 그때 급속도로 하락하고 이런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 특별한 계기에 쫙 빠진 후 그다음번에 회복 못하고 네네. 계속해서 빠지는 그런 양상이었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서서히 빠지는데 남북 간의 관계, 북미 협상 이런 그 외교안보 이슈로 점수를 딸 때를 제외하고는 네.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 추세고 그게 지금 최근 들어서 3년 차를 앞두고 이제 50%대가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 그런 마당에 이제 이런 기강 해이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이게 이제 더 기폭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성과를 내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거나 한반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또 평가를 받거나 이래야 되는데 경제 부분에서 성과가 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거는 여권에서도 얘기하듯이 구조적인 문제들까지 있어갖고 시간이 좀 필요한 대목인 거고. 네. 그다음에 한반도 부분은 그동안 두어 번 사실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반등했던 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체감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네네. 거기다가 이제 답보 상태고 그런 상황이라서 다른 부분들이 요인들이 없어서 반등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없어서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지금 답답한 대목이 있는 거죠. 야당 쪽에서는 조국 수석을 사퇴 시켜야 된다, 물러나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고 저희 금요일에 정두원의 시사점에서도 이 부분으로 정두원 전 의원도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당에서는 이른바 우병우 프레임을 조국에 씌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우병우 프레임?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굉장한 그 실세였고 네. 실질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분야까지 넘나들면서 본인의 권력을 행사했고 이게 나중에 국정농단을 제대로 밝혀내지 네. 못하는 상황 그리고 그게 결국 최순실 사태와 탄핵으로까지 이어지는 네. 이런 흐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권은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고 흔들기를 시도하는데 네. 거기에서 가장 좋은 그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게 우병우 카드다라고 네. 생각하고 조국 수석을 우병우 프레임으로 넣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권에서는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방어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응천 의원이 이제 사실 우병우 사건의 그 안에 당사자였잖아요. 그랬네요. 예, 그 당시에 어쨌든 밀려났기 때문에 본인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아마 감수성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국 수석에 대해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오히려 여권 내부를 좀 두드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고 그거는 조응천 수석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제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정 대변인도 그 얘기를 좀 한 것 같고 박지원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촛불혁명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의 개혁 트리오인 장하성, 조국, 김상조 이 세 사람 중 장 전 실장에 이어 조 수석까지 물러나면 문재인 정부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조국 낙마하면 사법개혁 물 건너간다.
이렇게 또 지지하고 있어요. 예, 이제 박지원 의원의 경우는 야당이지만 네. 어쨌든 이 여러 몇 가지 측면에서는 지금 여당하고 궤를 같이 한 측면이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법사위를 오래 한 측면에서는 이제 사법개혁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조국 수석을 흔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까 야권에서 흔드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 흔드는 이유가 조국을 흔들므로써 문재인 정부를 전반적으로 흔들고 그리고 이제 사법개혁이라는 조국 수석이 맡고 있는 업무를 흔들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자,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지금 방어선을 치는 건데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이 물러난 부분에 대해서 여권이나 아마 박지원 의원이나 이게 노무현 정부를 경험했던 사람은 노무현 정부의 이정우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정우 수석. 예, 그때도 실장이었어요. 아, 실장. 예. 예. 그래서 경제 쪽을 책임졌었는데 그때 그렇게 흔들어가지고 결국 물러나게 함으로써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좀 흠집을 냈다. 예. 그런 것처럼 장하성도 결국 흔들어서 그렇게 내더라. 물론 내부에서 김동연 부총리하고의 이런 그 호흡이 잘 안 맞는 측면이 있어서 네. 결국 나중에 두 사람을 같이 물러나게 한 측면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부에서는 그 장하성 흔들기는 노무현 정부의 이정우 흔들기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측면들이 그동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제2의 그런 카드인 조국 흔들기 이 부분은 어떻게든 좀 방어선을 쳐보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요번 건으로만 보면 뭐 그래서 그 대통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실까 궁금해들 하는데 네. 지금의 분위기로만 보면 조국 수석이 일단 결정적으로 본인이 잘못한 부분,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는 거고 네. 지금 결국 정무적으로 책임을 지느냐 마느냐 그 부분인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더 많습니다. 순방길에서 이제 복귀를 하시면 돌아오시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결정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건데, 이 정무적 판단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도 약간 조금은 바뀔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해요. 이번 건의 경우도 오히려 그러니까 감찰반 전체를 다 한꺼번에 이제 복귀시켰잖아요. 예.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잘못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뒤섞여 버렸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내부에서부터 같이 뒤섞여서 복귀한 사람들 입장에서 불만이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미치기에는 특별감찰반이 전체가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통틀어서 욕을 먹게 되는 거고 네. 그런 인식이 쌓이면서 야 청와대에 이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반은 정말 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인식이 잡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사자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또 밖으로는 자세한 내용에 대한 청와대 측의 설명 없이 그 원 소속 그 부처에다가 넘기는 듯한 책임을 넘기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일처리가 좀 매끄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도 자신들은 이거를 아예 클리어하겠다. 그래서 전체를 다 책임지워서 연대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본 소속 그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라 했지만 그 부분이 본인들이 의도했던 거와는 다른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언론의 지적들이 나왔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아마 대통령은 들어오셔서 그동안에도 이제 나가기 전에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정의로운 나라는 꼭 만들겠다. 이번에 오시면서도 지금 비행기 안에서 그 뉴질랜드 가면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임종석 실장도 이 공직기강이 해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마음을 다잡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메일도 보냈죠. 예, 그런 차원에서 한번 다시 분위기를 잡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부는 아마 요 당사자들은 아닐 것 같은데 일부는 어쨌든 청와대 개편 부분은 있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물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내년 여름쯤이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봄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그 1차적인 개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뭐 9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5주 연속 상승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태블릿 PC 최순실 사태 이전으로 뭐 많이 좀 돌아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뭐 현 정부 하락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실제로 보수 결집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반사 이익만으로만 보기에는 그동안에도 그렇잖아요.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노무현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높아지지는 않았었어요. 네. 답보 상태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진 거를 흡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전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반사 이익만은 아닌 거고 그러면 뭐가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지율을 가져가는 요인이냐? 결국은 내부에서 내부에 선거가 있으니까 내부에 선거가 있으면은 본인들이 밖에다 대고 그러니까 스피커들이 많아지잖아요. 예. 최근만 해도 이번 민정수석실 것만 해도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각 주자들 나경원, 김학용 이런 그 후보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당 안에 여권을 향한 스피커가 많아질수록 그 부분이 힘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이 역할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보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서 주자들이 움직이잖아요. 오세훈 전 시장도 어쨌든 입당을 했고요. 예. 또 야권의 지금 주자들이 막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진짜 뭔가 좀 이렇게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야권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높이는 상황이라서 이게 지지율을 좀 흡수하는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그 사람과 정책과 비전 이런 걸로 수렴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으로 가려면은 다음번 당대표 선거 결과 그리고 그 이후에 야권 통합의 실질적인 결과 뭐 이런 것까지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기대감은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에서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는 여전히 지지한다 쪽이 더 많았는데 서울만 빼고 이번 조사에서 경기하고 인천도 부정적인 쪽이 더 많아졌거든요. 거기다가 주부, 중도층이 부정적이 좀 더 많아졌다는 거는 사실 좋지 않은 사인인 거죠. 네. 나경원 의원이 오늘 아침에 조원진부터 안철수까지 다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 이 가능할까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계속해서 3당 예전에 양강에서 지금 5당 체제를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이게 막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에서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양강 체제로 계속 가고 싶은 생각이 있고 특히 보수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보수 쪽을 다 흡수해서 여당의 대항마로서 서고자 하는 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 어떻게든 바른미래당과 다른 그 무소속 의원들을 좀 끌고 오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요. 그러나 그게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 설령 개인적으로는 들어가고 싶다 하더라도 이게 결국 이유, 명분과 그다음에 실리 이런 부분들이 다 계산이 서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좀 결과가 나오기는 좀 빠른 시점이지요. 결국은 총선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 결과 나오고 자유한국당이 당대표 선거 결과 나오고 나서 어떤 당대표가 나오고 그 당대표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 바른미래당이든 그 다른 그 무소속 의원들을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가 지금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그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바른미래당의 위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바른미래당이 잘 버텨오다가 지금 이학재 의원의 한국당 복당 얘기가 좀
올라오고 있어요. 예, 유승민 전 대표 얘기도 나오고 뭐 이학재 의원 얘기도 나오고 지금 그런 거죠. 예. 손학규 대표는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진화했다고는 하는데 보수 여권의 해처모의 움직임은 시작된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아무 얘기도 없는 아니땐 굴뚝에 뭐 연기 나랴 이런 얘기한 것처럼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없는 얘기가 나온 건 아닐 거고요. 다만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을 텐데 네. 이학재 의원만 해도 그래서 지난 29일에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제 보수 개혁과 통합과 관련돼서 본인이 깊게 고민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지금은 시점이 아니니까 정기국회가 끝나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기국회 끝나고 정말 어느 정도 선까지 얘기를 할까 아마 기자들이 계속해서 두드려 볼 텐데요. 네. 근데 이학재 의원도 최근에 그 바른미래당에서 인천 지역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최근에 지역위원장으로 다시 한번 선임이 됐고 그리고 바른미래당 몫으로 지금 국회 정보위원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3선이거든요. 인천 서갑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당을 옮기면 이제 정보위원장 같은 경우는 내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보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손학규 대표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고 지금 네. 설득하고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유치원 3법 지금 오늘 계속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이게 결국은 2005년도에 하여튼 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립학교법의 재탕 같은 그런 느낌을 기자들은 봤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 사립학교의 사학재단의 네.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노출이 됐었고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이게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지율도 높아서 그 부분을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표를 위시로 한 촛불 들었죠 그때. 네. 그리고 막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장외 집회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그게 무산이 됐었단 말이에요. 네.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박용진 3법이 굉장히 그 사립유치원에 문제가 많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힘을 받는가 했는데 네. 국회 안에서 의석수로 법이라는 거는 의석수 갖고 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핵심은 이 정부에서 지원받은 부분과 이 학부모의 분담금 이 부분을 전체를 다 에듀파인 시스템에 넣어서 검증받도록 하느냐. 네. 이게 이제 박용진법이고 자유한국당에서 내놓은 법은 이거 분리하자. 네. 정부에서 들어가는 돈만 그것만 검증받게 감사하자. 하고 나머지 학부모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정도에서 그냥 하도록 하자. 근데 결국은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됐던 무슨 뭐 벤츠를 이용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그쪽에서만 내부에서 얘기하게 개정을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도로아미 타불이 될 수 있어서요. 이 부분은 그래서 국민들이 끊임없이 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이번 주 이슈라든가 일정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이거 봐야 될 것 같고요. 사립유치원법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결국은 대통령 돌아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대책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구말리 이수기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